네, 2022년 7월 4일 이정훈입니다. 호가호위한 아니죠. 권력의 심부름꾼을 한 청와대 행정관 고발하겠습니다. 심부름꾼이어야 하는 청와대 행정관은 권력의 홍위병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괴뢰였습니다. 그들은 호가호위를 넘어서서 실세를 위한 완장맨 역할을 했습니다. 상하가 똑같았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흥미로운 보도를 했죠. 2019년 7월 27일 밤 11시 21분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배는 심야에 내려온 데다가 해안선을 따라 내려왔고요. 그리고 북한 선박들은 어쨌든 선단을 이뤄서 조업을 하는데 단독으로 심야에 해안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있어 내려온 것이죠. 우리 군 당국은 당연히 납포를 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내려왔다는 것은 정찰, 유사시 자기 병력을 상륙시킬 만한 지점이 어디냐라고 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우리 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이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합참의장인 박한기 육군대장이 청와대 행정관한테 불려가서 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 참 우리 장군들도 힘들어요. 뭔가 정권에 빌붙어서 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이 너 똥배리다 라고 비난하고, 또 그렇게 안 해서 마이웨이 해버리면, 똑바로 가버리면은 권력을 진 저 권력의 개들이 저렇게 불러서 조사를 하고 망신을 주니 참 이것도 저것도 참 못할 짓입니다. 별 한번 달아보자고 대장되자고 해가지고 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입니다. 이 북한 선박이 내려왔는데, 자, 우리 군에서는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이니까 수상부터 조사를 해야죠. 귀순했다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밤에 몰래 내려왔으니까는 그건 어쨌든 이유가 있어 내려올 텐데 그걸 돌려보내는 건 또 뭡니까? 그러면 쉽게 상상해보면은 북한이 자꾸 북한하고 내통하고 싶어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죠. 2019년 2월달 하노이 노딜 이후, 그 다음에 6월달에 판문점에서 다시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남이 깨진 이후 북한은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이북과 통하려고 길을 썼잖아요.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소리 들어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떠보는 거죠. 자, 우리 배를 내보낼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돌려보내줘야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냥 오겠어요? 정찰하면서 내려오죠. 우리가 잡았습니다. 일단 대공용점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조사하지 마. 그리고 그것도 이들은 당연히 우리 실수로 내려온 거다. 북한에서도요, 정찰청국 애들이 자기네 담력 훈련을 하고 또 우리의 정보를 얻고 정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침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순 아닌 항로 이탈로 해서 내려오는 척 해가지고 우리 잡혔다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 친구는 거기서 용감한 사람이 돼갖고 출세도 하고 이제 대장으로 클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주 다부지고 눈매도 싸납고 그렇죠. 기가 안 죽죠. 그런 친구들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당연히 귀순 의사 없다. 우리 실수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줍니다. 3명 선박과 한 개. 아이고, 북한은 얼마나 좋아요. 힘 안 들이고 괜히 잠수함 타고 왔다가 좌초돼서 다 죽고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떡 타고 내려와서 쫙 잡혀준 다음에 아니야, 난 실수로 내려와서 그냥 눈을 부라리다가 올라가면 영웅되는데. 근데 우리 안보 책임자들은 그랬다가 이제 점점 우리 정보만 넘어가서 깨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조사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청와대 행정관, 선임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 선임 자기들끼리 자꾸 갖다 붙였는데 그래봐야 4급밖에 안 됐거려. 이 양반이, 자, 각군의 대장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뭐라고 해야 되나. 대령이 과장급 3급, 준장이 2급, 소장 1급, 그 다음에 중장 차관급,
대장, 장관급 이렇게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급이란 게 있는데 청와대가 뭐 대단하다고 해도 이 선임 행정관이 그래 장관급 사람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요? 뭘 잘못했는데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고? 그럼 내려오는 거 안 잡으면 뚫리고 나면 또 깨지는데 이래도 깨지고 저래 깨졌는데 일단 잡았는데 그래서 보내주라 해서 보내줬는데 군기 잡아. 자, 이게 당시의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주사파가 버글버글 했고요. 그 자들은 북한하고 어떻게든 하노이 노딜리고 틀려고 길을 썼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으로는 뭐 울민기든 뭐든 다 통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럼 제3국에 나가서 약정에서 만나는 겁니다. 심양에서 만나고 베이징에서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의사 전달하죠. 우리가 해볼 테니까 니들 어떻게 하나 보겠다. 배가 내려오면 걔네들은 정찰하고 싹 돌아가는 건데 우리 군이 잡아놓은 우리 군 야단치는 거죠. 니네 군을 잡았잖아 임마. 그럼 또 야단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죠. 지금 모든 병사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그 대만 군대가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대만 군대가 날라리 군대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히 날라리 군대가 됐는데 이거 한 게 문재인 정권이죠. 왜 군인들 인권 군인들 인권 그렇게 중요해? 군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병사들은 의무로 간 겁니다. 의무.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일부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본권이 제한을 받아요. 대신에 희생이 되면 굉장히 많은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복을, 유니폼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인권 어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군기 떨어지게 하고, 그럼 우리가 골로 가는 거죠. 걔네들은 군기가 강해야죠. 대신에 거기다 우리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핸드폰 주고 하게 되면은 군내 정보 다 세지, 뭐 세지, 아이고, 씨. 이거 했을 때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 박한기 대장이었죠. 박한기 씨는 육군 내에서 소위 말하는 정통이 아닙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ROTC 출신이죠. RT 출신이 육군 대장이 되는 건 험난합니다. 군이란 게 독특해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와도 별 셋넷 떼기 힘들어요. 또 체력도 요구되고 충성도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정부에서 마지막 육군 지작사령관 육군 총장 했던 남모 대장은 부산 동아대학 출신입니다. 뭐 명문대학이라 그래서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엘리트해야 되죠. 이렇게 좀 뭔가 소수인 사람들을 딱 진급시켜주면은 자기한테 충성하게 되죠. 진급자한테. 그래도 그 사람들도 군인이라서 너무 무리한 거에 대해서는 반발하는데 또 그때 이렇게 군기를 줘서 기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박한기 씨한테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누가 시켰느냐? 이 민정에서 했는데 이 시점에 민정수석 비서관이 그 유명한 조국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그는 2019년 7월 26일까지 민정수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야를 하게 되죠. 조국 씨가 했던 게 권력구전 개혁이라 그래서 국정원과 국정원 이런 걸 막 검찰 이런 걸 험악하게 약화시키고 또 경찰은 마구 쪼개놓는 그런 작업들을 했죠. 근데 이 군을 원래 지휘하는 거는 청와대 지휘라 그럴까 하는 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안 하고 왜 민정에서 합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작전적인 건데 작전적인 거는 국가안보실에서 묻거나 국가안보실도 사실은 참모니까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죠. 민정은 이거 비리도 아닌데 왜 이걸 조사합니까? 근데 이때 그러면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은 누구였느냐? 그 유명한 정의용 안보실장입니다. 그러면 북한 배가 내려왔을 때 주목하는 기관은 매우 많은데 그러면 그때 국정원장은 누구냐? 그 유명한 서훈입니다. 서훈, 정의용 씨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왜 민정에서 조국 씨가 이끄는 민정에서 그것도 청와대 내에서 보면 말단에 불과한 행정관을 보내서 합참의장을 닥달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청와대의 불구죽축한 그림입니다.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박한기 씨가 이제 육군 내 주력이 아니었고, 그러면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은 누구였냐? 정경두 씨였습니다. 정경두 씨는 전임 합참의장이고, 그 전에는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공사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착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육군이 주력이다 보니까 공군 해군은 소수파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자꾸 장관이나 합참의장 올려서 말을 듣게 합니다. 약하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죠. 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야단을 치면 깨갱하는 겁니다. 정의용, 서훈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누가 잡았느냐? 청와대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불구죽죽한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문재인이라는 사람, 우리 그 고영주 변호사가 그런 공산주의자였다라고 한 것 때문에 발언했었죠. 그거는 뭐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고 봐야 되죠. 어느 취임식에서 하긴 했지만 그걸 몰래 녹음한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민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형사는 뭐 현재 1,000만 원인가 벌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3심에 가 있죠. 민사상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주사파도 이미 이적단체로 판정났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재인 씨는 노무현 정부에서 그때 비서실장인가 뭔가 할 때 당시 기무사령관하고 같이 식사를 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하는 자리에서 기무사령관 보고 보안법 폐지에 당신이 총대매 주시오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불구죽죽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군을 저렇게 험악하게 다룬 건 다시 올라가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2004년일 겁니다. 그때 남재준 씨가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육군에서 대령에서 준장으로 올라가는 거를 나름대로 원칙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다 육군 총장이 추천하고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면 청와대가 재가를 하면 되는데, 이 청와대가 대통령도 아닌 민정이 나옵니다. 국가안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검토해갖고 도로 빠꾸 보냅니다. 이 누구 넣으라고. 그럼 다시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재준 씨가, 아니 우리가 한 게 문제가 있다면 이유를 달아야 다시 하지, 그것도 없이 누구 특정인을 하면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남재준하고 노무현 씨가 싸우게 되죠. 말다툼을 하게 되고 둘이 맞담배질을 하면서 씩씩거리다가 군 인사법에 따르면 육군 인사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는 게 맞네 하면서 이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국방부 지금 그 앞에 군인들 숙소가 있는데 그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지하실에서 괴문서가 찌라시가 부러집니다. 누구누구 진급자는 뭐가 비리가 있는데 뭐가 비리 있는데. 그거 갖고도 시끄러져서 또 남재준 씨를 조사하고 어쩌고 하다가 결국 끝납니다. 근데 군에서도 이런 찌라시가 부러진 것 때문에 찌라시 누가 뿌렸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 헌병이 끝까지 따라갔는데 용의점이 어딘 줄 아세요? 청와대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한 사람은 기자 출신이고 한 사람은 정치인 출신이고, 그중 한 사람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자들은 이 군을 다루기 위해서 공작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생각은 저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이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는 행정관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9년이 지나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더 하게 되는 거죠. 행정관들이 마구 설치는 겁니다. 공작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대단한 것 같죠? 청와대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 두 사람은 장관급이고요. 그 밑에 수석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민정수석, 무슨 수석 하는 차관입니다. 그 다음에 비서관이 있어요. 지난번 뭐 민정비서관이 어쩌고 저쩌고 김학의 출금 사건 때 어쩌고 시끄러웠던 사람 있죠? 누구야? 한림대학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1급이 있고, 그 다음에 선임 행정관이 있나? 그 사람이 2급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수석 행정관, 그 다음에 3급 내지 5급으로 행정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의혹이 생겼는데 그때 청와대 행정관들이 개입돼 있다는 선은 매우 돌았거든요. 옵티머스 수사할 때는 2명의 행정관 이름이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이 자들은 뭐냐? 행정관이 각 부처에서 파견되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집권하는 경우 각 정당에 있던 국회의원 비서, 보좌관, 비서관들이 가는 경우, 또는 당에 있던 당뇨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비서들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힘을 쓰기 시작해요. 이번에 그 해경왕으로 불리면서 해경 보고 월북한 걸로 해라라고 했다는 그 사람도 민정의 행정관이고요.
이 박한기 합참의장한테 조사했던 사람도 행정관이고, 그리고 남재준 씨한테 이거 인사 이렇게 하라고 막 같은 생겼을 때 왔다 갔다 한 사람, 그 사람 공작한 사람도 행정관이고, 그 이전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한 사람도 행정관입니다. 그 행정관은 그 후에 국회의원 됐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다 보니까 박상혁 씨라고 당시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 백윤규 산자부 장관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게 또 나와갖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 행정관들이 권력의 주구예요. 행정부에 있다 온 사람들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 당에서 간 사람들, 국회의원 있다 간 사람, 비서관 간 사람들은 막 자기네가 막 대통령처럼 설쳐댑니다. 또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또 과거 운동권 출신도 매우 많고요. 근데 흔히 생각하기에는 호가호위했다라고 보지만, 가만히 보면은 대통령이 시켜서 했거나 대통령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혁 씨가 그걸 알아서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박한기 씨를 함부로 불러낼 수 있으려면 뭔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청와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이랬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는 양산마을에 있으면서 철험의 국회의원들이 찾아가니까 또 무골로인처럼 개량 한복 입고 수염 떡 기르고 만났습니다. 허허허, 아주 좋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죠. 저는 하여간 재량 한복에 수염 기른 사람 보게 되면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왜 민족주의를 저렇게 좌파들이 코스프레 하지? 상당히 좀 불만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가족은 일치단결해야 되는데, 김정숙 여사는 지금 골이 아파 미치겠다는 거잖아요. 시위대 때문에. 자는 코스프레도 못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의연한 척. 그러니까 결국 김정숙 여사는 도인할 능력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문재인 씨가 대통령에 있을 때 그는 무골로인처럼 있으면서 이 행정관들이 해먹은 걸까요? 천만의 말씀. 아까 말한 대로 이 양반도 고영주 씨가 얘기했듯이 공산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비서관들, 행정관들이 더 날뛴 겁니다. 상황과 똑같은 거죠. 이걸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군을 무너뜨린 게 청와대에서 나온 세력들이 하느냐. 이 많은 공무원들을 다 하려면 힘든데 청와대 대통령 권위 쓰고 하면 돼. 대통령도 그런 사람 안 치면 돼. 근데 그 사람은 대외적으로는 착한 사람 보여야 되니까 수영 기르고 아주 의젓한 사람. 라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걸린 게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때 라면 먹으니까 그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라는 그런 코멘트를 제가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 터지면요, 김의겸이 한겨레 출신 기자 출신이었죠. 뭐라 그랬더라? 그때도 김용욱 육군 참모총장을 청와대 4급 행정관이 불러내서 뭐 인사자료를 받고 또 그걸 잊어먹었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건 저도 기사를 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4급이 왜 그랬냐 막 하니까, 4급이라 그랬겠습니까? 행정관이 마구 불러낸 거니까 문제지. 그랬더니 김의겸이가 당시 비서관으로 있었나? 대변이나. 4급이든 수석이든 똑같은 대통령 비서다. 문제없다. 그래, 이게 핵심입니다. 다 문재인 지시로 움직인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답답한 게 이걸 처단 못하고 있어요. 그를 뽑아준 게 뭔데? 그가 뭐가 한 게 있어요, 사실. 검찰총장으로 국가를 운영한 겁니까? 뭐 적폐청산하라고 뽑아줬잖아요. 지금 안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인기 끌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한동훈 씨 잘한다고 한 것도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는 거지. 적법하게 하면 돼요, 적법하게. 근데 이거를 정치적 이유로 안 해? 그럼 윤석열 지지가 떨어지죠. 윤석열 대통령도 왜 내가 대통령이, 아까 본인이 국민이 원하면 나는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한 게 그거였어요. 적폐청산. 대한민국을 속여먹는 이 주사파들을 꼭 솎아내라는 겁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하셔야죠. 호가호위한 게 아닙니다. 행정관들이. 완장면 할 수 있었던 거는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불법 충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분명히 한 얘기가 있고, 그가 보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 서버, 메인 서버 보자고 그렇고 뭐 엉망진창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잡아야죠. 이렇게 도인 코스프레 하고 있는 문재인한테 눌려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이정훈의 의견이었습니다.